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돌아오는 주말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영상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토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더 많은 리그의 경기들의 분석과 경기 시작 전 최종 라인업을 통한 최종 결과 예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6회차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턴과 맨체스터 시티의 매치입니다. 먼저 울버햄턴은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전반 난타전을 펼치는 와중 기세를 빼앗겼고 결국 저항은 있었으나 5대3의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7라운드 1무6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진짜로 이번 시즌은 강등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의 시즌 초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기에 또 지난 시즌처럼 홈에서의 유독 나오는 득점 행보가 이번 경기도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고 최근 공식 경기 홈 6경기 연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음도 나름의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골을 우겨 넣는다고 해서 상대인 맨시티에게 그 이상의 실점을 막아내며 승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필 회복된 지 오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황희찬이 뎁팀 경기에 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지난 경기와 달라질 수 있는 전력의 부가적 요소도 떨어지는데 그나마 쿠냐와 라르센에 대한 기대가 풀백들의 조력 속에 속도감 있는 전개로 결과를 내주기를 바랄 수는 있으나 아쉽게도 쿠냐는 최근 득점한 리그 4경기에서 팀이 전패를 기록하며 득점은 승리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혹 득점하고 팀이 패배한다면 이는 역대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로 득점한 5경기 5연패를 기록하는 선수가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매치에서 전술상의 포메이션은 실제로 위 화면과 같이 4-1-4-1과 같이 이루어지며 압박 수준을 높은 위치에서 가져가다 포지션을 완전히 내어준 상황에는 5-4-1로 두텁게 라인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초 실점을 얼마나 늦추냐가 이번 경기 대참사를 피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고 초반 대형은 생각 이상으로 굳게 가져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이번 경기 승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원정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도 패배 목표는 정상이기에 승점 3점이 이번 경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아직 흐트러져 있는 맨시티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핸디캡 고려를 하기에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경기도 아케와 데브라이너가 원정길에 동행을 하기는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기 출장 자체는 많이 부정적인 경기입니다. 혹 출전을 하더라도 경기 그 후반 10여 분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들이 경기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볼 수 없는 경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 로드리도 없다 보니 공수에서 끊어짐이 느껴지는 과정이 빈도 있고 특히 맨시티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클린시트가 첼시 원정 단 한 경기뿐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울버햄턴의 홈 연속 득점 기록 등을 근거로 했을 때 또다시 실점 가능성을 염두하게 만듭니다. 지난 경기도 풀럼에 2번의 실점을 내어준 과정조차도 너무 아쉬웠고 아칸지는 대표팀에서도 스위스를 지키지 못했던 시즌 행보까지 거슬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최근 30경기 무패 행진에 리그 성적만 12승 2무의 클린시트 5차례로 압도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버햄턴에게도 최근 원정 2대1의 패배 당시 로테이션이 강하게 결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운영에서 3경기 11골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란 또한 울버햄턴에게 8골을 우겨넣었던 만큼 경기 주도권은 확실히 맨시티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무려 40여 년 전 최악의 시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울버햄턴이 최악의 시즌 출발을 면하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상대가 맨시티이고 이번 경기까지도 패배가 이어지는 것은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배당에서도 그렇고 실질적 전력에서의 평가는 아무리 A매치 일정 이후의 리그 경기라지만 변수를 예상하기에는 너무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의 스쿼드이고 계속 득점은 올리고 있는 울버햄턴이지만 수비에서 대책이 안 서는 처참한 경기 결과는 이번 경기도 불안하게 합니다. 혼란이 울버햄턴전에 기록한 8개의 득점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도 혼란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 예상하게 하고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한 번밖에 없는 리그에서의 성적은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염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3.5점의 기준점이 원정에서도 잡히는 것이라 납득하게 만듭니다. 맨시티가 뉴캐슬 원정 무승부 외에 승리한 경기는 모두 원정 1 핸디캡은 극복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0대3이냐 1대3이냐를 가르는 경기라 보여지는데 울버햄턴의 득점 행보와 함께 맨시티도 최근 너무 어이없는 실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데브라이너의 부재 그리고 A매치 일정 여파까지 고려해 1 핸디패 정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버풀과 첼시의 매치입니다. 먼저 리버풀은 노팅엄에게 안필드 대참사가 있던 이후 리그 3연승으로 선두 유지를 하고 있고 안필드에서 다시 경기가 펼쳐짐에 따라 자신감 있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A매치 차출자들 중 남미 일정이 가장 늦게 끝나며 복귀가 늦어진 디아즈와 메갈리스터가 이번 경기 벤치 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슬롯 감독이 인정했습니다. 선수 의지에 따라 당연 출전을 강행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커티스와 학포가 이 둘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빌드업과 측면 돌파 및 개인 기량에서 너무 핵심 자원이 남미 두 선수들이고 이에 살라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빌드업에서는 엔도를 완전히 밀어내고 경기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흐라벤베르가 주축이 될 것인데 실제 히트맵을 본다면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팔머 마킹의 임무를 할 것입니다. 징계로 A매치 한 경기도 쉰반다이크가 그 뒤를 봐주고 있고 살라도 조기 복귀를 통해 리그 준비를 한 만큼 공수해서 리버풀이 가지는 강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첼시를 상대로 맞대결 17경기 9승 6무 2패로 패배가 거의 없다는 상대성도 자신감을 더합니다. 그런데 리그로 한정해서 20경기 표본을 본다면 그중 절반이 무승부로 이뤄졌음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안필드라고 하지만 최근 강한 압박과 공격 및 유효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첼시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알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인 리버풀의 골키퍼 상황이라는 점도 세이브율을 낮출 수 있는 변수입니다. 반대로 첼시는 이번 경기 정말 고비입니다.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가 과열되어 퇴장으로 11대 10의 선수 우세 상황을 살리고자 몸싸움을 펼쳤고 결국 쿠쿠레야와 포파나가 경기 후반 경고를 받아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도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옐로카드인 109장이라는 불명예적 역사를 쓴 첼시였는데 이번 시즌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경기의 징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포파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쿠쿠레야의 이탈은 심각합니다. 살라를 맡아줘야 하는 이 측면 수비의 쿠쿠레야는 최적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체할 베이가가 과연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공격은 산초도 완전히 자리를 잡으며 스털링이 그립지 않게 확고히 하고 있고 은쿤쿠 및 여러 서브 자원들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다 보니 왜 최근 첼시의 축구가 보는 맛이 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22개월간 첼시는 13승 7무 2패로 20경기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과 이번 시즌도 상위권 경쟁을 하는 행보도 무시 못합니다. 의외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리그에서 리버풀의 대항마로도 많은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근래 안필드 원정에서도 몇 년간 1대1의 무승부를 포함해 의외의 박빙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맞대결 11경기 중 9경기가 2.5점 기준에서 언더로 이루어졌다는 지표가 있는데 최근 첼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약한 수비와 화끈한 공격의 3.5점 기준점에도 오버 가능성을 염두하고도 있을 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언오버 접근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며 첼시는 초반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 선제골을 넣는다면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리버풀에게 선제골을 먹혔을 경우 템포 조절을 리버풀이 자체적으로 가져가 답답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선제골의 주인에 따라 갈릴 수 있는 언오버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경기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첼시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경기입니다. 공격은 리버풀을 위협할 만큼의 힘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두에케와 팔머 그리고 산초의 침투는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위협적인 유효 슈팅을 만들 전력이라 생각된다만 이를 막아세우는 수비가 리그 최정상의 100% 수비진을 갖춘 리버풀이기도 하고 살라를 막아야 하는 첼시의 왼쪽 수비가 지난 경기 나란히 경기 후반 경고를 누적해 징계로 결장합니다. 사실 포파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쿠쿠레야가 없어지면 살라에게 끈질기게 붙어 경쟁하기에 베이가와 기대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냉정히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첼시에게 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듯 보이는 배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중 라이프치히 챔스 원정을 위해 독일로 떠나야 하는 강행군이 남아있기에 후반 로테이션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첼시가 컨퍼런스는 로테이션을 확실히 돌리기에 이번 경기 전력을 다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참사로 패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알리송이 없는 뒷문의 첼시도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리버풀 선제골은 언더 양상이 될 테지만 첼시가 선제골 기록 시 상상 이상의 득점이 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득점 수준을 예측하는 언오버는 무의미하고 핵심 메갈리스터의 결장 예상까지 겹쳐 또다시 양팀 리그 맞대결은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무승부로 도전해보게 됩니다.